불확실한 세상 속 버둥대는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눕니다. 사과를 찾아서 14번째 사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지금 두 여자가 서로 사과를 나눠야 되는데 네네네. 웬 아저씨가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니까요. 오프닝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니까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세요, 근데? 아,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김범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 근데 오랜만이지, 사과를 오랜만. 찾아서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진짜 누구세요라고 그쵸.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과를 찾아서의 전신이었던 지식선을 한 5년 넘게 같이 했었던 전 패널 김범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반년 만에 만나서 음. 같이 녹음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둘이서만 하다가 억제기가 와서 이게 억제기 등장. 억제기라는 밈이 우리끼리 또 생겼는데 범래님은 모르시지만 저희 둘이서 또 얘기하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네네. 원래 셋이서 하다가 이게 뭐 둘이서 잘 될까 했는데 오히려 둘이서 말이 이제 더 잘 통하고 뭔가 채널도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은 범래가 억제기였나? 그치, 이런 그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소개를 해주기는 했지만 저희 새롭게 유입된 분들도 많고 이 에피소드로 처음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일단 지직선이라는 교양 팟캐스트를 저희가 오래 했었고 맞아요. 지금 5년 넘게라고 했지만 횟수로 따지면 7년입니다. 아 진짜? 네, 7년을 지직선을 했었어요 저희가. 와. 횟수로 그렇게. 따지면 7년이다. 19년에 했으니까. 그쵸. 어. 횟수로 따지면은 7년, 만으로 한 6년 정도 하고 이제 팟캐스트계를 떠나신 김범래 씨가 이제 저희를 떠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죠? 육아 이슈로. 아, 그거였어요? 아, 그냥 우리가 질려서 떠난 줄 알고 네, 있었구나, 저 그건 줄 알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아,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육아를 핑계 할 만큼 삼아서 했다. 라고 해 생각해더니 이제 질리고 네. 직직선 질린다는 말 제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아,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저만 들은 어디 거 아니죠? 나만 못 받은 대본이 있는 건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둘이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합이 잘 맞네. 진짜 아무튼 웃겨. 육아 이슈로 우리를 떠났었는데 이제 반년 만에 그나마 지금 몇 시간이라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아니, 사실 뭐 시간은 계속 낼 수 있긴 한데.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그쵸. 정기적으로 막 길게 뺄 순 없고. 음. 오늘 이제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쵸. 이제 한 4개월, 아기가 한 4개월 정도 돼서 이제 잠깐 나와봤습니다. 아, 와. 아빠의 외출. 진짜 혼자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진짜? 나가더라도 주말에 다 같이 나가지. 그치. 나만 나갈 일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모처럼 내줘가지고 그니까. 저희가 그럼 범래랑도 사과를 한번 나눌 수 있겠다.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치. 임신과 출산과 육아 그 일련의 과정을 좀 초보 아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들으면서 재밌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고 일단 저희 스탠스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안느님은 예전부터 아이는 원래는 셋 낳고 싶다 그랬었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야? 최소 둘. 최소 둘? 응. 그러니까 최소 둘이면은 그 최대 몇? 이상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최소 둘이라는 말이? 이상적인 건 둘이다. 그러니까 최소 둘은 낳고 근데 싶다. 그런 거 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아들이 나왔다. 아, 그럼 셋째까지도. 곤란해. 그러면은 아들이면 넷째까지도. 진짜 아, 맥시멈은 넷이에요. 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딸 이것도 별로고 그쵸. 아들도 별로고 그건 섞여 있었으면. 다들 이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몇 회까지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어쨌든 제왕절개를 할 건데 그러면 그것까지 지금 정해놓으셨어요? 지금 임신했어요? 아니 저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자연분만 할 거야, 제왕절개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 이것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친구들 얘기하는데 저는 네네. 무조건 제왕절개. 네. 근데 뭐 그러면 셋 낳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는 친구들이 왕왕 있으면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예전에 이야기한 적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딩크로 살겠다라는 스탠스인 거고 근데 이제 범래님은 이미 한 아이의 아빠인 상황인 거죠. 아무 생각 없었죠? 아무 생각
이게 뭔가 본인이 나는 아빠가 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스탠스 아니야, 자체가 범면 없었던 아빠 건가? 된다 스탠스 아니었어요? 아, 애 안 근데 낳을 생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싶다, 낳고 싶다 그거에 대한 별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애를 낳는 사람도 본인이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왜 극딜해요? 아빠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제왕절개까지 생각한 사람, 안 낳겠다고 생각한 사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주변에 출산한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뭐 디테일하게 들어본 경험이 없고 안느님은 어때요? 약간 그런 임신 출산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본 시간이 있나요? 얼마나 디테일해야 아, 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 일반적인 얘기만 들어요. 네, 뭐 일반적인 아팠어?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도 막 속속들이 들어보겠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이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뭐를 질문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그냥 개괄만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뭘 물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개괄이 되게 잘 잡혔다 생각했어요. 아, 우선 그랬어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예선님이 정리해본 걸 좀 나열을 해보면 자녀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임신 출산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산다는 게 어쨌든 부부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아이와 함께 산다는 일반적인 형태라는 가정하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랑 앤서님은 이제 앤서님은 딩크니까 논외더라고 또 저는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와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또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아이와 함께 가족을 꾸린다는 게 이런 얘기를 앤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선 지금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서 제일 좋아진 게 하나 있다면 네. 주변에서 되게 올려쳐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뭐가 듣고 싶다는 자세가 돼 있잖아. 애기 안 낳았으면 우리 안 불렀어. 뭘 들어? 뭐 사회생활 하는 거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요즘 뭐 저출산이어서 그런 것도 더 있겠지만 뭔가 결혼을 했다, 뭐 아이를 낳았다 이런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바뀐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출근하면 나의 건강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관심 없었으면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범례님이 딱 왔을 때 제가 얼굴이 안 상했네요 이랬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무조건 상했을 보이는데요? 줄 알았어. 그냥 피골이 상접했을 줄 알았어. 나도 당연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상했네. 너무 얼굴이 좋아진 거야. 좋아질 건 또 없는데. 멀쩡해. 살쪘어요? 그럼 잘 모르겠다. 아무튼 너무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 빠졌어요? 살은 좀 빠졌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편견이 있잖아. 부모가 되면 책임감이 커지고 그 책임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동도 달라지고 건강도 뭔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라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한 사람이었으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별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들 뭔가 되게 내가 한 단계 인간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주니까 어깨가 올라가요? 신기하더라고. 기분 좋죠, 근데. 기분도 좋지. 좋을 것 같아. 아유 솔직하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이지만 자녀와 함께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근데 저는 사실 큰 차이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상한데요? 한 명이 늘어났고 심지어 100%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가 생겼는데 크게 다른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와이프분 모셔서 아니, 육아 이슈, 참여도의 이슈. 잘못 불렀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아니 내가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와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어제 와이프랑 자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육아가 생각보다 주변에서 난리치는 것보다 그렇게 겁낼 만한 이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특히, 다 그렇지 뭐. 왜냐면 미디어에 나오는 게 막 악마 같은 아이들이 막 나오고 그것은 다 부모의 잘못이고 이런 사례들도 너무 많거니와 맞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A부터 G까지 다 배우고 실천해야 돼? 그러면 그냥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맞아.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주변 뭔가 요즘 사회의 기준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너무 막 겁주는 것 같아요. 너무 호들갑 떨고. 그럼 아기가 좀 얌전한 편이에요? 모르지. 새벽에 잘 안 온다거나. 한 명밖에 안 키워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날이 몇 배 있어요. 6시간 동안 울어서 이제 거의 못 잔 날도 있었고. 근데 그런 강성울음? 강성울음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못 잘 정도로 부모가 계속 못 잘 울었던 정도로 거지. 그런 적도 있고 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못 살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되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지금. 그렇게 막 주변에서 막 인생 망한 것처럼 막 앞으로 이제 너라는 김범래라는 인생은 없을 거라는 둥 뭐 난리 쳤지만. 근데 이건 저 생각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같이 하면서 동일하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할만한데 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희는 한 명 더 있어도 아 진짜? 벌써? 그러니까 둘째가 있어도 괜찮겠는데? 라는 얘기를 서로 애기가 나눌 근데 정도예요. 뭐 저도 안 봐서 모르지만 애기를 그래도 범례님과 범례님 와이프분이 케어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 애기가 잘 나온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모르긴 해요. 그 말 못할 때가 제일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움직일 때. 이 시기에 못 움직일 때, 직립보행하지 못할 때 여행을 가더라도 그때 가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그치. 제 주변을 되돌아봤을 때도 이렇게 말을 하진 않거든요, 보통. 근데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내 고생을 알아봐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군대 간 남자애들 얘기랑 좀 비슷해. 영웅남. 다 자기가 제일 힘든 부대에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할만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치. 나도 힘들었고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또 하고. 뭐 내가 함부로 생각보다 할만하던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실제로 굉장히 그치. 힘들게 육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맞아. 어렵긴 하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육아를 너무 겁내는 느낌. 저도 사실 겁났고 처음에. 그쵸. 근데 해보니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할만하다. 남들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제 주변에서도 그래도 범례님처럼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 정도 아니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낳고 엄마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 기꺼이 정말 너를 육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꺼이 임하고 싶어서 그거 일 그만두는 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 그게 아깝거나 막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았다. 자기는 되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육아에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좀 자녀 계획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자녀 계획을 밝혀보면 범례님은 어때요 이제? 우선은 몇째까지? 어렴풋이 여러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와이프랑 처음부터 합의가 됐던 건데 그 여러 명이라 하면 뭐, 2 이상? 그쵸, 2명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혹시나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면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낳아놓고 지금까지 키워보니 한 명 정도는 더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터울을 저희가 정해서 아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근데 자녀 계획을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임신 출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험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험관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러던데요? 아 정말 임신 출산 육아를 다 경험하면 진짜 남자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건 정말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여자분을 보면 좀 약간 이성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난 남자니까. 그쵸. 근데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전체 과정을 겪고 나면 여성을 보면 경외심이 느껴져요. 정말로. 경외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그치. 예전엔 특히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머님들을 보면 별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와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한 사람 많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던 거잖아요. 쉽지도 않고 물론 시험관이라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엄청 힘들다 하더라고. 엄청 힘들고 뭐 고통도 고통이고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자녀를 임신하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양을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범례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경외심을 느끼고 인정하고 하는 것도 저는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인터넷 글들 보면 이런 남자 만나면 진짜 힘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임신 출산한 와이프를 좀 무시한다거나 돈을 안 벌어온다고 좀 면박을 주거나 아니면 뭐라거나. 속으로 약간 독박 까내리거나. 육아에 대해서 조금 어. 이렇게 뭐랄까 같이 폄하하고 육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치. 이런 분들도 뭐 소수겠지만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범유님이 이제 좋은 분이다. 두 분 다. 그래서 임신 얘기를 조금 하자면 옆에서 본 시각이어서 옆에서 본 얘기밖에 못 하겠지만 사실 우리 살다 보면 자고 일어나서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컨실러도 찍어 발라보고 뭐 여드름 패치도 붙여보고 하자는데 임신을 하면 정말 여자의 몸이 여성의 몸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요. 이게 호르몬 전체가 바뀌니까. 호르몬도 바뀌어서 막 기분도 들쑥날쑥할 뿐더러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살이 올라오면서 내가 그토록 아끼고 가까우던 몸이 정말 정말 짧은 시간에 확 바뀌거든요. 임신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까맣게 선도 생기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바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맞아. 정말 자고 일어나서 얼굴에 뭐 하나만 생겨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그쵸. 온몸이 바뀌고 주변에서는 온갖 오지랖이라 그래야 그런 것도 엄청 많고 해서 아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때 한참 와이프가 뭐 하고 싶다라는 걸 최대한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언니도 맨날 거울 보면서 울었대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이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많이 다르구나. 이게 주변에서 임신한 동료들 있잖아요. 사회생활 그치, 하다 그치. 보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임신한 거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치. 티도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막상 본인이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그럼. 자신의 모습은 되게 다르구나. 아니 솔직히 아까 얘기한 뾰루지도 본인만 알아요. 그쵸. 내 뾰루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있던 건지 없던 건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잘. 절대 모르죠.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든 것 같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이제 호르몬이 막 바뀌니까 그러니까. 기분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내가 먹던 음식 맛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지고 막 그게 맞아. 참 그러니까 입덧도 하고. 입덧도 하고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맞아.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색이 좀 머리카락 색깔이 좀 바뀌고 얼굴이 푸석해지고 하면 뭔가 할 수 있잖아. 그쵸. 평소에는 약을 먹든 염색을 하든 그런 걸 일절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잖아. 커피 전혀 못 먹어. 날 것도 못 먹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뭐 그루밍이란 단어를 써본다면 그루밍 하지 않은 10개월간의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 대학교 가고 나서 그 이후로 따져봤을 때 절대 없지. 그렇게 자기 치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기 관리를 그렇게 안 한 시점이 없긴 하죠. 그렇지. 10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염색 한 번, 파마 한 번, 뭐 심지어는 어디 아파서 항생제 한 번 안 먹고 그렇게 소염제도 안 먹고 10달을 보낸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본인에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둘째 생각도 있으신 거 보면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도 할만 했다라고 상기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와이프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거라 진심은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임신 기간 동안 그래도 행복했다. 나 F 됐었어. 뭐야? 약간 좀 찡해. 좀 무리해서 좀 태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이제 뭐 하면 이제 애기 나오면 못 먹는다고 하는 이렇게 막 고기 불판 같은 데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영화관도 못 간다고 해서 영화관도 가고 막 했었는데 그 과정이 와이프는 좀 좋게 남았나 봐요. 다행히. 범인님 옆에서 잘 해줬나 보다. 그치. 이게 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좀 실현했던 과정이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또 시간이 지나서 그치. 미화된 걸 수도 있지. 요즘은 미화가 아니고 열화되는 것 같아.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럼 출산 과정은 어땠어요? 좀 그래도 스무스했어요? 우선은 와이프는 제왕절개를 간절히 원했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제왕절개 왜 원하는지는 전 너무 공감돼요. 자연분만을 하면 그치.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가장 공포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것 같은데 하고 가도 이 정도는 안 나와요. 집에 있다가 2, 3분 간격으로 아프면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무섭잖아. 그쵸, 무섭죠. 그때 택시는 잡힐까? 그때가 몇 시일까? 그때 남편은 깨 있을까? 집에 있을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자분들이
생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 내 주기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게 다가왔어. 그럼 난 너무 고통스럽고 그치.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아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난 못해. 너무 나 힘들 울 것 같아. 어. 주저앉아서. 그래서 뭔가 자연분만의 고통이 무섭다라는 분도 물론 많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순간을 내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 제왕절개 간절히 원했고 이제 원하는 날짜 시간 맞춰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제왕절개 하기 전날부터 막 좀 산통이 와가지고 미리 할 것이냐 제왕절개 날을 기다릴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신 걸로. 제왕절개 날에 했고 사실 제왕절개 하면은 회복이 좀 힘들지 오히려 분만 자체는 정말 금방 끝나요. 아, 그렇죠. 들어가면 거의 5분 컷? 아, 진짜? 그 정도로요? 5분 컷에 나와요. 나 제왕절개 할래 진짜. 아, 그래. 무조건. 아, 근데 그 정도로 5분 컷이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짧구나. 그러니까 뭐 오후 1시에 네, 수술실 들어가면 내부에는 1시 5분쯤 나오고 이제 피 닦고 어떻게 해서 남편이 그러니까 아빠 될 사람이 한 1시 10분 정도 되면 볼 수 있어요. 와. 거의 라식 라섹 수술 수준인데. 그것도 더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모는 수면 마취해서 이제 상처 꼬매고 뭐 회복실 들어가서 몇 시간 더 네. 있긴 하지만 아이가 나오는 시간은 뭐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분에서 10분 아, 그래요? 정도? 그래서 그 아이 처음 나오면 이제 동영상 찍고 네. 손가락 발가락 확인하고 항문 있는지 뭐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가 문제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게 힘들다면서요. 제왕절개 어떠셨어요? 하고 나서. 보통 제왕절개 하고 나서 5일 정도 뭐 산모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네. 5일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병원에 있는 시간은 뭐 이제 진통제 투여하면서 페인킬러 버스터킬러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이제 너무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하는데 소변도 못 보고 하반신 다 마취되어 있어서 감각도 없고 그래서 남편이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 아, 네. 난 이걸 아무도 얘기 준 사람이 없었어. 이걸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대? 생각보다 남편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그 이제 입원하신 분을 다 그치. 케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간병하듯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변은 당연히 갈아줘야 되고 네네. 소변줄이 달려 있거든요. 소변 당연히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궁벽이 네. 이제 끝났잖아요. 자기 할 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생리하듯이 이제 밑으로 나와요. 그걸 못 갈잖아요. 하반신이 마비돼 있으니까 그것도 남편이 다 갈아줘야 되고 밑에 이제 받쳐놓은 거에 피 묻으면 그 밑에 꺼즈도 다 갈아줘야 되고 간호사 불러서 뭐 수액 다 떨어졌다 뭐 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남편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남편분이 출장이 많거나 정말 바쁜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을 휴가 못 쓰는 그쵸. 자영업을 있죠, 할 수도 있죠. 있고. 와, 그 상태에서 아이 낳는 여자분들 정말 경외심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저 궁금한 게 보통 그렇게 남편이 5일 내내 같이 그거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보통 간병인 쓰거나 어머니가 오시거나 그래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직장인이니까 출산 휴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당연히 5일 내내 5일이 뭐야? 거의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전 있었는데 뭐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어때요? 주변에 다 직장인 친구들이어서 다 같이 다 있죠. 남편이 하고. 자영업 하는 친구들이 거의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진짜 부모님이 옆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아닌 이상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을 거 아니야. 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불편할 근데 거 아니야. 너무 그럴 정신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정신이 없어. 편하고 이게 불편하고가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은 사실 덜 힘들 때 나는 생각이에요. 진짜 힘들고 정신 없으면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그래야 되나? 그 상황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쪽팔리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쪽팔린다는 게 간병인이 와서 내 거기를 다 보시고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약간 부끄럽다. 근데 그땐 모를 것 같아. 그땐 절대 몰라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본 것도 처음이니까 또 첫째 맞아. 초산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리원을 가는데 이 산후조리원도 사실 사회에서 좀 왈가왈부가 한참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가격 주고 있는 데 있냐? 뭐 대한민국 빼고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나라가 없다더라 어쩌고 하는데
저는 100% 장담하는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생각해보면. 노말이야. 이게 세상이 뉴노말이 돼야 되는 어. 거고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산후조리원의 가격에 대해선 저도 좀 의문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비싼 데는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호텔처럼 삐까뻔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갔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없어도 어떻게 하겠지만 없어도 뭐 우리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어떻게 했겠죠. 근데 우선 산모가 5일 안에 회복되지도 않고 음. 그리고 여성의 몸이 좀 말랑말랑해져요. 아이가 골반을 밀고 나와야 되잖아요. 골반이 밀려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모든 뼈와 뼈마디가. 인대나 이런 게 다 맞아. 말랑말랑해진다. 늘어난다 맞아. 그러던데. 그쵸, 그쵸. 예. 근데 그 상태로 아이를 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손목 나가고 그러잖아 그때. 그러니까 내 몸 자체도 그게 회복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책에 의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때 막 이제 지금 막 선열이 낭자한 상황에서 본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아이를 케어해 본 적도 없고. 그쵸.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원 정말 필수. 그래서 보통은 2주 정도 산후조리원을 하잖아요. 네. 저는 지갑만 허락한다면 둘째 때는 3주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정말로 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먹여주는 건 기본이고 산모분은 하루에 5끼 정도 나오거든요. 중간 간식 포함해서. 근데 생각해봐. 집에서 그거 차려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지. 말이 안 돼. 애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주말이든 이렇게 들어가면 남편 밥도 다 나와요. 보호자니까. 그리고 아이 어떻게 케어하는지 기본적인 튜토리얼 다 해줘요. 씻기는 거, 먹이는 거, 어쩌고 자세부터 앉는 법. 연수원이네. 연수원이야, 연수원.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대가족이면 뭐 이렇게 그치. 구전되는 육아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쵸. 엄마 아빠가 엄마 할머니들이 알려주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거니와 있어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갈구하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범래님은 그러면은 출산휴가 어느 정도 쓴 거예요?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원래는 출산휴가가 2주였는데 워킹데이로 2주니까 열흘. 올해부터 4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20일. 기준으로 4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제가 한 달을 내기에는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2주, 1주, 1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일단 2주 풀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1주씩 찢어서 그게 100일인가 120일 내에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눠서 썼죠. 근데 아이 딱 데리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때가 진짜 이상할 것 같아, 기분이. 맞아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던 곳에 새로운 생명체인데 내가 만든 생명체가 진입하는 거잖아. 근데 그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게 딱 구현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희한했을 것 같은데 뭔가 좋으면서도 걱정되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적당히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조리원에 나가면 아기가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카시트에 앉아서 갈 것 같잖아요. 우선 가서 밥을 어떻게 먹이지? 그거부터 분유가 혹시 바뀌면 싫어하려나? 물 온도는 거기랑 똑같을까? 젖병은 우리 걸 바로 써도 되나? 아이 빨래 다 빨아난다? 막 온갖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막 어떻게 집에 아기가 왔어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감정 발휘하시면 그러니까 감흥을 느낄 틈도 없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그렇겠다. 많구나. 그래서 보통 제가 그런 거 많이 막 얘기 나오잖아요. 조리원 퇴소해서 딱 집에 오면 남편이 뭐 우리 와이프 수고했어 막 플랜카드 풍선 어쩌고 그거 못하고 바로 당일부터 도우미분 불러가지고 바로 케어 받고 방법 배우고 막 그랬었죠. 범래님네도 이제 산후도우미 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도와주신 거죠? 요즘은 산후조리원이랑 산후도우미를 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안 쓰는 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구나. 신기하다. 집에 오면 이제 씻기고 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일주일, 조리원에서 2주 하면 아이가 한 3주 동안 컸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리원에서도 아이를 무슨 아쿠아리움처럼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자동실 시간이라고 해서 만져보고 옷도 갈아입혀보고 저희는 응가까지 다 치워봤어요. 다 해보고 가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습을 하고 와서 그래도 뭐 그나마 좀 할만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조리원을 끝내고 집에 오면 달라지는 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이제 밤에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그렇구나. 이제 시작이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육아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신생아는 보통 2시간 3시간에 한 번 밥을 먹기 때문에
재우면 나도 좀 잘까 하면 깨서 밥 먹여야 되고. 아, 회사 어떻게 다녔어요? 아 그래서 그 산후도우미분이 계시는 기간 동안은 네. 와이프가 하고 왜냐면 산후도우미분이 9시 8시쯤 오시면 네. 이제 와이프는 들어가서 자고 아, 그 시간 동안 좀 잘 수 있으니까. 좀 잘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산후도우미분 끝나고 나서는 제가 밤에 수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첫 수유까지 제가 하고 새벽에 교대하는 거죠. 그렇죠. 한 새벽 2시, 3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밥을 먹어야 되면 제가 하고 그 뒤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건 뭐 와이프가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죠. 근데 뭐 어떻게든 그 시간 동안은 사회생활도 꾸역꾸역 하셨겠네요. 그럼 해야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떡해. 그럼 해야지 어떻게? 돈 돈 벌어야지. 벌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졸려도 참고 하고. 그때 정말 한 3-4시간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저는 네 시간. 잠을 그렇게 못 자면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응. 저도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렇더라고. 그래. 이게 하면 된다.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았나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정말로 난 정말 인간의 극한의 상황에. 적응력에 놀랐어요. 아. 제가 진짜 아이 낳기 전에는 진짜 7시간 못 자면 저 인생이 하루가 너무 망가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4시간만 자도 할 수는 있고. 사람 살 수는 있더라고. 아. 물론 피곤하고 몽롱한데 그쵸. 그렇다고 막 페인이 되고 그러지 않죠. 아, 막 그렇다고 막 내가 일하다가 졸거나 막 큰 실수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지는 어쨌든 일하면서도 정신 바짝 붙잡고 하게 되어 있다. 약간 그리고 전후의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가면 빨리 교대해줘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근데 그런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요? 와이프랑은 나중에 지나면 다 추억일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한 번씩 고비가 와요. 그쵸.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본인도 힘든 시간이 오거든요. 아이 본인도 아이도? 엄청난 속도로 크기 때문에 네. 성장통이 온대요. 아. 막 우린 모르지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키가 한 번에 쫙 컸던 시절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 성장통이 진짜 심해서 잘 때 자다가 깨고 아파가지고 그런 적 되게 많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려 보면은 아이는 어떻겠어. 내가 다 크고 나서 조금씩 클 때도 그렇게 아팠는데 애기는 자기도 영문도 모르는데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한 5주 차, 7주 차 뭐 이렇게 좀 정해진 시기가 네. 있는데 그때 되면 확 큰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유 없이 밤에 울고 뭐 젖병 물려도 안 물고 울고 달래지지도 않고 네. 뭐 그럴 때가 있죠. 아. 그럼 우리 동영상 찍어놨어. 나중에 보여주려고? 나 진짜 몰랐는데 우리가 아기 울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응애. 응애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응애 하고 울더라고요. 전 그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아기를 본다고 해도 뭐 사촌이나 뭐 친구의 아기를 본다고 해도 너무 어릴 때 못 보잖아요. 어느 정도 크고 나서의 아기를 그치, 보니까 그쵸. 그 아기들은 울 때 으아 막 이렇게 소리를 울고. 지르죠. 근데 정말로 아기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지 알겠다. 뭔가 어. 미디어에서만 봤던 울음소리. 정말 미디어와 교육 자료에서만 듣던 그 진짜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귀여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울고 있는데 동영상 찍고 있고. 재밌게 했네 두 분이서. 그래도 마인드가 좀 좋은 편이어서 이게 어쨌든 회복 탄력성이 좀 있어야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지고 맞아. 이게 근데 분명히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번에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전 그 말이 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뭐 어쩌고 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좀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노동력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왜 부모가 있어야 아이가 나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 한 명은 절대 케어 못해요. 그래서 독박 육아라는 말이 뭐 요즘엔 뭐 민감한 단어라 얘기하는데 전 민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독박으로 해보면 그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육아를 해보고 회사 가서 이제 이미 엄마 아빠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아이는 한 명을 케어하려면 1.5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명이 한 명을 케어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나 혹은 남편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한 명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전담으로 와줘야 돼. 서로 교대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담 마크를 해줄 수 있는 그치, 사람이 그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된 프로토콜대로 밥을 먹이고 협의된 프로토콜대로 잡을 재울 수 있는 그런 한 마음 한 팀인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인드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별로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삶이. 근데 그게 와닿진 않거든요. 들어보니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나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아이 하나 낳아서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는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 가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 씻고 밥 먹고 지구락실 좀 보고 와이프랑 필로우 토크 1시간 하고 잠들고 이런 루틴이었으면 그냥 그 루틴이 많이 추가됐을 뿐이지 뭔가 뭐 삶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 삶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드라마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퇴근하고 뭐 대단한 뭘 하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내가 아니니까. 막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삶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 또 다른 평범한 삶이 됐을 뿐이지. 그치. 뭔가 정신적으로 내가 막 고갈될 정도로 막 인생이 막 180도 뒤집혔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세계관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의 그런 격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은 점이죠. 그래요? 사실 좋은 쪽으로도 큰 게 감흥을 받은 건 없어요. 그냥 수순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냥 너무 당연한 스텝을 밟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건 엄마가 된 와이프를 바라보는 그 기분? 그게 이제 와이프를 보는 나의 그런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지. 이 사람 좀 더 존경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와이프가 실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난 모성애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는 게 저는 아이랑 놀아주다 보면 뭐 하지 이제? 아니 성인이 아이를 놀아준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치. 눈높이에 맞춰 놀아줘야 돼요. 책도 읽어주고 막 공 굴리게 하고 뭐 짤짤이 흔들어주고 막 하잖아요. 한 3시간 하면 할 거 없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거를 한 8시간 내리 해요. 진짜로? 소재를 계속 찾고 심지어 와이프는 요즘 자기 전에 내일 뭐 하고 놀 건지 예습을 하거든요. 미리 다 노래 같은 것도 들어보고 가사도 다 적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같이 와이프랑 교육받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엄마가 육아가 힘든 이유는 진짜로 애를 보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계획 육아가 참 힘들대요. 이 아이한테 내일 어떤 걸 또 알려주고 보여주고 외출을 할 땐 어디를 가서 뭘 보여주고 또 이제 몇 개월이니까 이때쯤엔 뭘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 뭐 받으러 가야 되고 언제 또 뭘 해줘야 되고 그 계획 육아가 정말 힘든 건데 보통의 남편들은 그걸 못 한대요. 그쵸.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면 목욕 시켜주고 밥 먹이고 그럼 재우고 뭐 새벽에 깼을 때 좀 케어하고 그런 걸 이제 보통 남자들은 육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든 육아는 계획 육아래요. 근데 와이프도 그게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뭔가 남자의 대가리로 그게 안 쫓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 지금 아기가 4개월 됐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우와 4개월. 오 벌써 4개월. 좀 있으면 반년이네. 시간 빨라. 미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와이프는 네네. 이제 4개월이면 뒤집기도 이제 좀 해야 되고 견인 반응도 따라와야 되고 이제 3차 예방접종도 가야 되고 소아과를 혹시 한번 바꿔볼까? 눈에 눈곱이 많이 끼는데 소아 안과는 혹시 보는 데 없나? 막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획 육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 대가리로는 잘 안 쫓아가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육아와 그 모성의 그 개념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힘들지 않진 않겠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는 힘들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아이와 막 시간을 보내거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달라졌다. 그 정도고 본인이 막 그런 천지개벽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졌다. 그럴 것 그 같긴 정도? 했어요. 근데 범래님 자체가 저희는 예전부터 이야기한 거지만 양육 과정에서 본인도 그렇게 그런 식의 육아를 당한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너무 섬세하게 다 챙겨주고 절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다 따라가려고 하고 부모님이 막 그렇게 과잉 보호 또는 그런 것들을 안 하셨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은 자유로웠던 육아였던 거고 어떻게 보면 방목이었고 그래서 뭐 이게 팁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둘 다
TJ거든요. 네네. 또 와이프는 싫어하려나? 왜 싫어하세요? 나랑 비슷하다 하면 싫어하더라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해돼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어쨌든 TJ여서 되게 계획적인 편인데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나눴어요. 주 양육자를 정하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주 양육자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독박 육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면 예를 들어 팀장 이런 거잖아. TF 실무진. 장. 우리 셋이 같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앤서가 말대로 TF 장이야. 음. 그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당연히 따라가잖아요. 그쵸. 내가 TF 그냥 일원인데 TF 장이 이렇게 하자는데 저긴 그렇게 안 하던데? 인스타 보니까 이렇게 한다던데? 이러면 그게 팀이 안 굴러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 양육자를 와이프로 정하고 나는 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다. 근데 물론 의견을 게시할 수는 있지. 그치. 우리도 팀장한테 TF 장한테 하죠. 넌 짓이 may I? 하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오케이. 저도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제안할 순 있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우린 하자 그랬어. 어. 그래서 와이프가 주 양육자고 어디 가서도 내가 주 양육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대부분의 플랜은 와이프가 정하고 저희는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뭐 하루 종일 막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이 됐어. 근데 와이프가 애들 거 어디 좀 나가자.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이 보통 시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 TF장이 주말에 하재. 그럼 해야지. 해야지. 물론 가는 장소를 내고 할 수는 있지. 멀리 안 갔으면 좋겠다는 둥, 뭐 아기를 좀 케어하기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다는 둥 어쩌고 아니면 나 1시간만 자고 출발하자는 둥 그런 걸 내고 할 수 있지만 저는 TF장이 정한 플랜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그게 장이 2명이 되면 회사도 그렇고 맞아요. 절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거든요.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있으면은 없어, 세상이 없어.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정했고 이제 정신적 지주로 주 양육자가 있는 거고 이제 육아는 이제 육체적 노동은 좀 나눠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아, 그렇죠. 편하지. 물론 보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네. 그것도 이제 may I? 이런 식으로 혹시 자료 조사한 다음에. 혹시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근데 리더를 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이프도 결정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정해야 될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어린 불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네. 불주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보통은 당일에 정해야 돼요. 네. 혹은 예약할 때 정해야 되든지. 근데 그거 남편이랑 어쩌고 해봐야지. 그러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정하고 저한테는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근데 이게 더 좋다던데. 그럼 와이프가 그건 예약 안 된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분담돼 있어서 저도 편하고 와이프도 좀 과감한 결정을 좀 쉽게 빠르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팁 아닌 팁인 것 같아서. 좋은 괜찮다. 팁인 것 같아요. 근데 2분이 확실히 좀 건강하게 육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2분 잘 하실 것 같았어요. 다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 아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난 그 정도인 것 진짜 같은데? 리얼인데? 어. 근데 나는 그래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팁은 그럴 수 있는 배우자를 알아보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같이 그럴 수 있는 배우자를 기르는 눈을 가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좋아하고 사랑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장점인 줄 알았던 부분들이 육아 시작하면서 나에게 큰 단점으로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 근데 출산했는데 자기 개발을 넘치지 않아. 아침에 수영 가고 아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수영 가고 아니, 진짜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엄청 세심하고 이 사람 하나 꼼꼼하게 따지는 모습들에서 매력을 느꼈을 수 있는데 와 육아하다 보니까 너무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너무 깐깐하게 따지다 보니까 될 것도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뭐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 부부간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질문 자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육아를 잘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 맞춰가면서 나와 맞을 수 건강하게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주 양육자를 와이프로 했다라는 그럴싸한 말로 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의 의견은 묵살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응. 근데 그거를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응. 그게 절대 안 되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솔루션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를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충분히 존경하고 리스펙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서로 리더로서 좀 양육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뭐든 그러니까 협의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근데 쉽진 않겠지. 그 안에서 한 가지 솔루션을 드린다면 네. 결국엔 대화인 것 같아요. 저랑 와이프는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선 내가 말이 많고 그렇죠. 맞아. 그렇긴 해. 내가 말이 많고 이 얘기하면 놀라는데 저희는 저녁을 기본 1시간 먹어요. 오, 프랑스 사람이야? 뭐야? 몰랐네. 그래서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아. 우리나라는 너무 밥을 빨리 그쵸. 먹는 문화여서 금방 뭔가 나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는 집밥을 먹어도 1시간을 먹어요. 그리고 조금 대화에 불이 붙으면 2시간 먹을 때도 네. 있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육아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오늘 아기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서로 이제 쉐어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안 싸울 일도 싸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오해가 생기고 이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보다 누굴 만나든 대화가 잘 되면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애에서도 뭔가 오늘 여자가 기분이 별로야. 만나기로 한 날인데 기분이 별로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안 만나고 싶다든지 다음에 만나자든지 좀 늦게 만나자든지 네가 이쪽으로 올래? 라든지.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면 남자는 기분 좋게 왔어. 뚱해. 오늘 근데 뭐 찔려? 근데 심지어 오늘은 웃겨서. 심지어 오늘은 남자가 보자고 한 영화를 보는 날이야. 그럼 남자는 뭐지? 영화가 마음에 안 드나? 딴 거 봐야 되나? 그걸 물어봐. 넌지시. 영화 보지 말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봐. 봐도 돼. 왜? 네,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화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고 나서의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와이프라고 만나자마자 갑자기 3시간씩 얘기했겠어요? 그치. 그 정도면 그러진 않았지. 그 정도면 둘 다 영업사원이지. 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뭐 자기 현재 상황을 브리핑을 하고 뭐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딱 그래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와이프든 저든 네. 오늘 나 좀 컨디션이 이상하다. 그날은 좀 배제돼요. 그런 게 좀 돼 있거든요. 프로토콜이.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대화고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게 결국 서로를 위한 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되기도 하는 거다. 숙연해지네. 숙연해지네. 갑자기 왜? 마라톤 한 것 같아. 뭐 기분이. 숙연해졌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듣고 나니까 아, 좀 피곤해요? 약간 피곤한데. 숙연하다기보다는 숙연해? 숙연하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숙연해. 숙연해졌어요. 왜냐면 저는 육아를 그러니까 출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잘하자. 쉽지 않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잘하겠죠. 근데 또.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인스타나 TV에 나오는 사례는 정말 소수의 사례고 음. 조용히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일 없이 살아요. 그래서 너무 나라고 못할 거 없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으면 그 80억 인구의 부모는 다 했던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너무 겁먹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힘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겠어. 또 와주세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와서 재밌다. 다른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또 다 읽게 하자 얘. 뭔데? 아예 마지막 클로징을. 그러면 이제 쫙 범례님의 아나운서 같은 네. 목소리와 딕션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사과를 찾아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채널 소개 또는 더보기란에 안내된 공식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시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사과도 나누어 주시길 기다리며 저희는 새로운 사과와 함께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는다. 이거 나중에 다 이거까지 다 넣자. 이거 잘한다. 이거 앞으로 계속 시키자. 붙여야겠어. 그냥 계속 편집할 때마다 괜찮은데? 마지막을 계속 이걸로 붙일까 봐. 아니 마지막에만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쁘지 않은 웃기잖아.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